지금부터 인생의 주옥 같은 명언들이 20분 동안 펼쳐질 겁니다. 관계를 맺어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지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성질을 내볼 일이 없었던 여자야. 또 아이 없을 때는 아이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아이 생겨가지고 아이 크니까 다시 놓고 싶다 이 새끼야. 정말 엄마 너 낳고 짜증이 이렇게 늘었어. 엄마 정말 좋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여자야. 걔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괴물을 깨워준 거예요. 그 애 안 나면 그 문 잘 안 열리거든요. 결혼 안 해도 그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닥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것이 관계 맺음이 잘 되면 뭔가 묘한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깨달음은 결혼하든 안 하든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의 바닥 모습을 경험하고 내 이 바닥이 내가 이런 게 있네. 그런 걸 안 사람은 묘한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볼게요. 내면의 소리편 김창우.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은퇴하고 7년의 모든 과정을 식당 안에 있는 사람한테 다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즘 경제 상황과 애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계속 얘기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나가요. 안 들리면. 한 달 반 전에 자기의 소리가 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단어로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많이 쓰는 단어, 자기가 많이 듣는 단어,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대로 고지고지 안 듣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이건 마음의 귀하고 이 몸의 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상처받기로 마음 먹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겠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절의 의미. 사람도 본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든. 왜냐면 너무 많이 거절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절한 이후의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제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형 누나네 집에서 다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제가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1년 휴학을 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를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능력이 안 되시고 그럼 이제 형 누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면 무안할까 봐. 그리고는 제 마음에 이런 게 생겼어요.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은 나 혼자야. 그래서 제가 약간 또 선생님처럼 된 게 있어요.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많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좀 대인관계가 좁아지더라고요. 안 만나려고 해요. 사람을. 저도 그러는데. 인식의 의미편입니다. 사건이 문제인 경우 별로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인식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결정이 돼요. 부모님이 이혼한 게 진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모님이 이혼한 거에 대한 자기 생각. 내가 공부 못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한 거에 대한 내 정의. 여상 다니는 게 공고 나온 게 실업계 다니는 게 중학교만 나온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혼한 거, 내가 학력이 짧은 거,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나야.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난 누구를 죽일 수 있거나 난 죽어야 돼요. 그거를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됐네요.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못 참고 우발적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조금만 버텼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화제를 가볍게 바꿔보죠. 근데 여자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강사님 전 남자 능력 안 봐요. 제가 벌면 돼요. 저는 근데 아버지한테 정말 뒤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엄마 때리고 질려요. 저는 그래서 오락하는 남자도 싫어요. 사행성 하는 남자 제일 싫어. 그러면 이 여자는 뭐만 봐요? 오직 도박 안 하나, 게임 안 하나, 술 안 먹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런 남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남자가 딱 나타난 거야. 도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다른 남자가 채갈까 봐 그냥 결혼 바다닥 해서 3년을 지켜봤는데 정말로 안 하더래요. 왜요? 마약을 하더래요 이 새끼가. 애낀 거야 마약 살라고. 근데 그 여자는 뭐만 봤어요? 자기 꽂힌 것만. 자기 트라우마에서 자기 상처에서 우리가 꼽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몸매만 보고. 문제는 뭐예요? 그거 말고 전체를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리.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 들은 거예요. 70년 만에. 근데 아버지는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하고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매칭을 해야 돼요. 이게 글을 쓰면서 그걸 엄마가 보통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시거든요. 모르니까 엄마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언어 재활을 자식들이 훨씬 도울 수 있었겠죠. 그땐 자식들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 근데 왜 이거를 모른 거죠? 정보의 부재였었어요. 20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저희 집 식구가 아무도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자존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얼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내가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 병원도 가보시고 이런 데 와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런 거네.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답답한 느림보에 대한 조언. 그래서 여자친구가 많이 답답해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느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냥 평균. 느립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보기엔 느린 게 아니라 사고를 진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유리한 건 대답을 엄청 빨리 하시네요. 남자친구분이 좀 템포가 바뀌길 원한다면 조금 치열업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오빠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니까 되잖아. 오빠는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거야. 자, 여자친구분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나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과하게 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 느낌으로 해야 저쪽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진실하게 하려고 하죠. 왜 칭찬 안 하세요? 너무 하면 깝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속도보다 조금 더 여리고 약하고 눈물도 많고 겁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할까?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왜? 첫 번째 하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옛날 엄마들이 마음은 있지만 또 말을 그냥 또 똥멍청이라고 하고 또 그냥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고 또 그냥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애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그걸 막 기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말을 막 해달라고 무언으로 말해. 내가 내 부모와 신에게서부터 들어야 할 말을 연인에게 듣고 싶어 한다고. 신과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과 아버지에게서 받으면 좋았을 인정을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너무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성과의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 하거나 아무리 인정받아도 목마른 그 인정을 계속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삶이 힘들어질 때. 살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각장애인하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남자하고 사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나 머리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울리다고 말해줘. 이 신호예요. 나 살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좋아. 아니 왜 살을 빼려고 그래? 그 말을 해달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신호로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뭐 하고 있다? 짧게 말 한번 해주세요. Mình mở kinh doanh ở bê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mình 자, 호치민 들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려. 호치민만 들리죠? 이게 언어 재활이에요. 내가 아는 그 호치민이라는 단어만 그 소리랑 우리가 매칭이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매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좋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언입니다. 1번 스트레스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할 때. 언니하고 동생 있는 집은 그렇잖아요. 언니가 자기 옷인데 자기가 입고 나갈 거 딱 정해놨어. 근데 동생이 딱 입고 나가버렸네. 근데 그래 괜찮아. 어차피 그지 같은 건데 뭐
밖에 가서 창피만 당할 건데 뭐. 그러면 그 사람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딱 원하는 신발, 자기가 딱 원하는 옷, 자기가 딱 원하는 삶의 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애는 이래야 돼, 내 와이프는 이래야 돼. 자기가 바라는 게 명확한 사람,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루는 것도 많겠지만 스트레스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꼬박꼬박 반복해서. 돈 때문에도 했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도 했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했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한 겁니다. 갈비집에서 띵동 누르면 예 손님 이러잖아요. 근데 예 손님? 여기 크리스찬 갈비집인가? 처음에는 웃기다가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난청의 구조가 되게 간단한데 사람의 소리가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럼 이 진동을 고막이라는 것이 드드득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갖고 가서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와우 수술을 한 거예요. 와우가 와우 이게 아니고요. 달팽이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안 들리거나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쉬라는 건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확인의 소리가 문제없이 잘. 잠시 주춤할 때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가라앉는 분위기가 왜 싫겠어요? 고요하면 나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 있거든. 그럼 분위기를 띄워야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엄청 잘 지내요. 유후!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감정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의 메이크업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귀찮다고 클렌징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필요하니까 또 메이크업을 해버렸어요. 피부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메이크업은 지울 정도로는 하시면 괜찮다. 클렌징 하면서 마음을 클렌징 한다는 게 어떤 거지? 이런 강연도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사실 딥 클렌징이에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증명하는 거. 메이크업의 기본은 딥 클렌징, 색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의 메이크업 편이었습니다. 된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네. 자,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조회수가 먼저가 돼요. 근데 그러면 처음엔 끌어요, 시선을. 광고료도 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반대급부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요. 왜 이렇게 나대냐, 왜 이렇게 인위적이냐. 그리고는 이제 막 주식 그거 보듯이 광고료 얼마 들어왔나, 조회수 얼마 올랐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기쁘다가 나중에는 내가 얘한테 매이는 느낌이에요. 그 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돼야 되냐? 자기의 이름이 돼야 되죠. 넌 뭘 소망하니? 넌 뭘 사랑해? 넌 뭐를 위해서 너의 돈과 시간과, 그게 your name. 그러면 유튜브는 나의 이름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에요. 왜? 스테이지와 런웨이가 있어야 내가 해볼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조율도 해보고. 그러니 유튜버가 되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이 되어라. 그래서 그래도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용적인 도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번 하는 건 자기의 도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자기의 도는 자꾸 하게 된다는 거. 퇴근했는데 직장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왜요? 그게 자기의 사랑이고 자기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옷은 상황이 어려워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가 나와요. 그래서 못한다. 내가 널 사랑해서 놔준다. 들어봤어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노략편입니다. 지금이면 이렇게 부르겠는데 그때는 막 가로미오 벤 그레딜 미알멘.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사랑 노래도 다 화나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보면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내가 뭐로 화를 내? 내가 뭐로 화를 내? 니들은 엄마가 말만 하면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엄마 뭐로 화를 내? 엄마가 화내는 사람이야? 우리가 왜 이러겠냐고요. 화나는 장면을 많이 봤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화나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하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참았겠죠. 또 참았겠죠. 또 참았겠죠. 냉장고 음식 편. 냉장고 음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 냉장고 냉동실 열어보면 꽉 차 있죠. 봉지 같은 거 막 쇠고기 뭐 쓰다가 남은 거 그거 나중에 쓰겠다고 막 열어가지고 뭐 떨어져서 또 자기 발팝 찍고 막 냉장고에 뭐가 항상 있는데 막상 요리하려고 보면 먹을 만한 건 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 집에 냉장고하고 비슷해요. 진짜 백인 별로 없어요. 다 오래된 언젠가는 쓸 것 같지만 결국 쓰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몸을 쓰는 거래요. 심리학자들이 자기 방 정리나 옷장 정리나 냉장고 정리나 싱크대 정리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버릴 거 웬만하면 다 버리고 남 줄 거 줘버리고. 몸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알게 돼요. 이게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허상이에요. 기대편입니다.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에게 받았으면 좋았던 거를 우리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받았었어야 될 거야. 그게 비슷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있어. 그러면 왠지 내가 더 빨리 끌릴 수 있어요. 더 빨리 불타고 더 간절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근데 사실은 누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결핍이 우리가 강하다 보면 욕구도 강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원해. 나 너무 목말라. 그러면 그걸 조금 채워주면 확 이렇게 탔다가 그걸 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상처를 줘도 날 좋아해줘. 그럼 나 너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네 다리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니까 나하고 춤을 추려고 할 때 너도 넘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조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서야 되겠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할머님의 마음편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고치는 편입니다. 그러면 빈티지 오토바이를 사요. 500만 원 주고 사서 1000만 원을 줘서 고쳐요. 그리고는 또 파는 거예요. 왜 이러나 봤거든요. 깔끔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딱 허용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를 샀는데 거기에 옛날에 무슨 봉사단 같은 걸 하셨나 봐요. 천사 봉사단이에요. 스티커를 떼니까 그 자국이 이제 예전 이게 발동되니까 천사 지우는데 400을 써야 되나? 그 실내도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순간 그 차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넌 내가 만만하냐? 근데 순간 놀랍게 난 네가 만만해서 좋아. 이번엔 이 차를 고치지 않겠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 내가 이제는 만만한 걸 허용하네.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보더라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등의 의미입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더 손해보고 싶은 사람,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게 보이거나 그 짐을 져주고 싶으면 그거는 동등함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람 짐을 져요? 이건 동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아이가 공부 못할 때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진짜 희망적인 메시지를 소개할게요. 명문대학이다, 뭐 우리가 이름 다 아는 뭐 이제 이런 몇 개 대학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학생들이 딱 두 종류예요. 대부분의 학생은 공부만 잘해요. 애들이 딱 말하고 이렇게 딱 행동하는 거 보면 아, 쟤는 공부만 잘하네. 그리고 소수의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얘네들이 참 중요한 일들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에 가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거기도 학생이 두 종류예요. 공부는 못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공부 못해. 근데 참 애가 좋아.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삶의 질도 괜찮고 잘 살아가는 애들을 보면 1번은 무조건 공부도 잘했던 애예요. 근데 2번이 누구냐면 공부는 못했던 애예요. 최악은 공부만 잘했던 애인 것 같아요. 아이가 14점 받은 건 이건 에피소드. 그러니까 어머니, 공부는 세상에 여러 가지 걸로 측정하는 것 가운데 한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진짜 이건 제 말 믿으셔도 돼요. 마지막 인생편입니다. 하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각자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쓰게 되고 반복해서 쓰고 싶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더 못 써서 아쉽네, 더 주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주면서도 더 못해줘서 미안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나 그 대상을 갖고 있는 삶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짧은 인생의 행운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미 큰 왁구 2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과냐 문과냐, 젊은이냐 어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너무 가두지 말고, 저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자기의 그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